관리자 비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할 거냐면요. 실제 리크루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자가 되면은 또 어떤 부분들, 되기 전부터 어떤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관리자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조직을 키우고 시장을 만드는 업이다.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관리자란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그냥 보험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람을 뽑아놨으면 사람을 성장시키고 조직을 키우면서 좀 시장을 만드는 리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은 보험 영업을 오래 하다 보면 잘하는 분들은 관리할 고객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오래 하다 보면은 또 고객의 풀이 떨어지면서 또 한계를 느낄 수 있는데, 관리자는 아무래도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을 가진다라고 써 있어요. 제가 처음 보험 일을 시작했을 때는 보험 설계사가 굉장히 좀 천대받는 업이었단 말이죠. 제대로 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나는 그래도 보험 설계사라는 이 업에 사명감을 느끼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날 바라봐 주지 않는다는 게 되게 좀 아쉽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보험 설계사가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보험 설계사 하면은 막 치를 떨고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안 좋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영업을 하던 시기였어서 그렇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생각하면 철없는 생각인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니까 되게 양심적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발로 뛰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플랜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니까 적어도 내가 더 많이 돋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와 같은 생각으로 일을 하는 보험 설계사가 많아진다면 이 보험 설계사 이 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같이 했었어요. 물론 당연히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 돈에 미쳐서 그냥 사람들한테 종신보험을 저축이라고 막 속여서 팔고 갱신형 판 다음에 막 보험료 저렴하게 했으니까 추가로 더 가입해라,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양심적으로 일하면서도 주변인들한테 내가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도 되게 본인의 노력으로 소득을 창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그룹을 만들고 조직을 꾸리고, 정말 그게 이제 보험 설계사로서의 약간 보편화된 문화가 된다면 일반인들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조직을 처음 꾸린 것도 있어요. 물론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관리자를 하게 된 계기는 각자가 다 다를 거고, 저도 하나의 계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기로 인해서 관리자의 비전을 꿈꿨고 또 하게 된 거지만, 그 중 하나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영업은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관리는 나도 잘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잘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에서 되게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일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자의 이번 시간에는 장점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릴 건데, 장점은 아무래도 소득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소득의 확장성, 그 다음 커리어의 지속성, 그 다음에 보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관리자로 일하면서 좀 장점이다.
먼저 소득 당연히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고트본부에서는 관리자가 되면 개인의 수수료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존 내가 계약했을 때 받던 수수료보다 관리자가 되고 나서 계약했을 때의 수수료율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직원들의 소득의 일부분을 관리 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소득이 다각화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보험설계사는 당연히 내 계약에 대한 소득을 받는 사람이지만 관리자는 본인 영업 성과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의 실적도 내 소득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관리자는 아무래도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통해서 소득이 확장되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사실은 저는 이것보다도 더 큰 장점이 여기에 써 있는 두 번째라고 봐요. 뭐냐면요, 안정적인 평균값을 가져가게 돼요. 만약에 내가 보험 설계사로서 영업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번 달에 영업을 많이 잘해서 다음 달 급여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 또 영업을 못하면 그 다음 달 급여가 많이 다운돼요. 그런 소득의 기복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영업사원의 구조란 말이죠. 근데 관리자를 하게 되면요, 특히나 이제 조직원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꾸려지면요, 평균값이라는 게 잡혀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물론 매달 조금씩의 편차는 있겠지만 그 폭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많이 번 달에 되게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서 많이 쓰게 돼요 또. 그리고 적게 들어온 달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좀 편차가 줄어들고 안정적인 꾸준한 소득이 발생이 되면 오히려 돈을 모으는 게 더 쉬워집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시스템을 만들수록 더 큰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매트라이프에서 FM을 처음 달았을 때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왜 힘들었냐면요, 저를 뽑았던 상위 관리자는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본인이 순발력으로 계약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능력자였고, 또 맨파워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제가 FM이 됐어요. 관리자가 됐어요. 관리 시스템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은 그 사람 개인 능력으로 조직을 꾸렸던 거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처럼 맨파워가 강하다거나 에너지가 많은 어떻게 흉내는 내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시스템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저 혼자 오롯이 다 견뎌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가요, 뭐냐면 시스템이 있는 조직은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없이 관리자의 개인 능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은요, 어느 정도는 확장을 하지만 그 확장의 한계가 명확해요. 그 이상으로 커지지 못해요. 실제로 제 상위 관리자였던 분이 개인의 능력으로 잘 꾸려왔고 생산성도 잘 나왔지만 일정 범위 이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장이 안 돼서 결국에는 다시 축소되는 거를 계속 경험하다가 결국에는 번아웃이 와서 드랍됐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리어가 아무래도 지속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이제 매트라이프에서도 연세 많은 이제 영업 잘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셨어요. 그분들의 호칭은 이제 독립 FSR. 그 채워야 되는 그 근속 기간도 있고요. 그 다음 채워야 되는 업적도 있어요. 그거를 다 채우면은 독립 FSR이라고 해서 실제로 수수료를 조금 더 높게 주고, 우리로 치면은 영업 실장과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 분들이 일을 잘했냐? 애석하게도 잘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수였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회사에 잘 나오지 않고, 말 그대로 독립 FSR이 되게 좋은 의미여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독립돼 있어. 안 좋게 얘기하면 고립됐어. 본인 혼자서 일을 하지만
제대로 된 실적이라든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래도 체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활동량 뭐 그런 것도 떨어지고 신규 고객 발굴도 어려워지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나는 관리자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영업사원 할래 라고 하면요, 이런 체력이라든가 활동량 떨어지는 거, 신규 고객 발굴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에 대한 대안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내가 기존 고객을 활용해서 추가 계약을 받겠다, 소개를 받겠다, 혹은 활동량이 떨어지는 만큼 뭐 객단가를 올려서 판매를 하겠다, 뭔가 이런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요 꾸준히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독립 FSR 분들 중에서 정말 꾸준히 잘 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런 본인만의 노하우가 다 있었어요. 기존 고객을 활용해서 소개받는 방법을 다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뭐 기존 고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히 가정을 꾸리고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새로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신규 계약을 창출하고 뭔가 이런 플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관리자의 장점은 뭐냐면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관리자를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관리자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관리자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또 극복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이 쌓이고 리더십, 뭐 교육하는 능력, 그 다음에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가려내는 선구안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점점 능력이 발현이 되면은 그게 이제 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리자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만 하더라도 원수사 지점장들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요, 되게 어린 나이에 관리자를 하셨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른 분들은 보통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뭐 50대 60대 그 대표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잘 할 수 있다. 여기 아무래도 관리자 초반에는 본인이 이제 영업하던 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장점이지만 좀 더 발전시켜 나가서 리더십이라든가 교육 능력,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조직 관리 능력을 배양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관리자를 한 거예요. 처음에 저는 보험 설계사를 시작했을 때요, 교육 지점장을 하고 싶어서 보험 설계사를 했어요. 사실은 저는 막 원래 장래희망이 선생님이었고 누군가한테 뭔가를 알려준다는 거에 되게 보람과 재미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어서 처음에 내가 교육지점장을 할 수 있냐, 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를 하고 싶다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영업 실적을 잘 쌓으면 나중에 본사로 가서 그런 스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냥 그 교육 지점장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영업을 했거든요. 근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영업이. 당연히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클이 잡히고 내가 하던 대로만 하면은 계속해서 신규 계약과 소개로 인한 추가 계약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관성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 하면은 계속해서 신규 계약이 나오고 또 소개가 나오고 하니까 급여가 계속 올라가요. 내가 생전 받아보지 못한 급여를 평균으로 이제 막 받게 되는 거예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점점 낮아지는데 급여는 계속 올라가.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 영업일에 대한 만족도가.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동료분들이 너는 관리자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나 관리자 생각 없다, 영업이 나랑 너무 잘 맞는다, 아니 이렇게 편하게 일하고 재밌게 일하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데 굳이 나 관리자 할 생각 없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제가 1년쯤 다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영업 보험 설계사로서 영업인으로서 진짜 폼이 거의 절정을 찍었을 때 후배가 저한테 이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참 고민이 많았던 시기에 이제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막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거를 보고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뭐 형 하는 일은 어때?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물어보다 나는 되게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형 근데 얼마 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일은 알겠지만 매달 급여가 달라진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그냥 좋게 거절했거든요. 근데 나한테만 얘기해 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달에 또 제가 1,000만 원 이상 벌었을 때예요. 그래서 요번 달에는 1,000만 원 이상 벌었다.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저라도 안 믿죠. 왜냐면 제가 사회복지사 할 때 250에서 70 받았는데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저랑 친한 후배여서 뻔히 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었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1,000만 원 벌었다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은행 어플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거 봐라. 그러니까 엄청 놀라면서 형 1,000만 원을 벌면 어떤 기분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아. 내가 뭐 사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업비 빠져나가고 남는 돈은 다 나는 CM에다가 묶어 놓는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돈을 좀 많이 벌었다. 모아놨다. 그냥 다 모아놓고 있다. 그러니까 걔가 이제 눈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두 달 정도 더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같이 일을 하고 싶다 해서 합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집이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근데 그 친구가 다행히도 초반에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와 줬어요. 그래서 3W 50주도 하고요. 그러니까 매주 3건 이상의 계약을 넣는 거를 1년 넘게 유지를 하고 MDRT도 달성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연도 대상도 달성을 해요. 그러면서 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인생이 바뀌었죠.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좀 바뀌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내가 개입해서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해서 뭔가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나가는 과정, 좋게끔 바뀌어나가는 과정을 보는 게 엄청나게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군가의 인생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변호사나 판사나 의사나 선생님이나 이런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은 그런 일은 경험하기 거의 힘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엄청난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이래서 관리자를 하는 거구나. 관리자를 하면은 또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구나. 내가 한 분 한 분 고객분들을 찾아가서 좋지 않은 보험을 좋은 보험으로 바꿔드리는 과정에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는 보람도 있지만 또 조직원으로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서 되게 변화되는 삶을 바라보는 이런 삶도 되게 근사한 이 직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서부터 다시 제가 관리자의 목표를 두고서는 되게 열심히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제 리크루팅을 진행했던 인원들은 제가 설계사였을 때의 얘기입니다. 같이 밤을 샜어요. 제가 쓰고 있는 자료들 다 주고 RP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RP를 계속 체크를 하는데 같이 밤을 새면서 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여성 직원을 제외하고 남성 직원분들은 전부 다 그 당시에 제가 자취하던 자취방에서 다 잤어요. 한 번씩. 그 신입 때 밤새도록 그 연습을 하고 차가 끊겨서 결국에는 우리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같이 출근하고 이랬던 경험이 한 번 이상씩은 다 있어요. 그 정도로 뭔가 열의를 갖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일이 관리자의 이 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교육이라든가 상담, 조인업, 그 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뭔가 신입이 실적을 내고 소득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큰 보람으로 여러분들한테도 다가올 거고,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거는 정말 큰 매력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게 진짜 엄청나게 보람을 느끼게 해요. 이 일을 시작하기 잘했다 라는 거. 그 얘기를 딱 들으면 그동안에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큰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관리자를 하면서 정말 성취감을 많이 맛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더십, 현장에서 실전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진짜 큰 장점이에요. 제가 관리자를 이제 하면서 매트라이프에서는요, 관리자 진급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2주 동안 교육을 해요. 합숙으로. 그냥 연수원에다가 박아놓고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했었나? 아무튼 교육을 계속 합니다. 계속. 그리고 매 교시마다 과제가 계속 나와요. 과제가. 그러면은 그 과제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다음 날까지. 그럼 9시부터 6시까지 강의를 계속 듣고 그 쌓여있는 과제를 밥 먹고 숙소 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해야 돼요. 밤새도록. 그거를 해서 다음날 다시 그 과제 확인받고 또 교육 듣고, 이거를 2주 동안 하거든요. 근데 뭐 토요일, 요일은 나왔으니까 열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흘 동안 그거를 합니다. 가둬놓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해요. 연수원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해요. 나가면은 관리자 취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우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좋은 관리자가 되고 싶어서. 그 다음에 그 관리자 교육을 들으러 가면서 관리자에 대한 책을 한 3권 정도 사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열흘 동안의 기간 동안 다 읽고 정말 좋은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했냐? 안타깝게도 못했습니다. 이게 책으로 읽는 것과 실전은 아무래도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갭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거에도 나오지만 관리자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리자병. 다 걸립니다. 여러분들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러죠. 그거 안 걸리는 사람 못 봤어요. 연예인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안 걸리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 그게 뭐냐? 관리자가 되면요, 권위적이 돼요. 내가 영업사원 때 힘들었던 거, 아쉬웠던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관리자 입장으로 자꾸 조직원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권위적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가지가 빳빳해져요. 아, 나 관리자인데. 그래서 권위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 나 관리자인데 이제? 약간 이런, 왠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겪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원들의 마음을 잃어요. 그때. 이를테면 내가 영업사원 때 컨디션 관리한다 뭐 한다 하면서 출근을 잘 안 했어요. 혹은 자주 늦었어요. 혹은 보고를 잘 못했어요. 혹은 뭐 복장을 잘 갖춰 입고 다니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관리자가 되고 나서 근태 똑바로 해라, 보고 똑바로 올려라, 복장 갖춰서 입고 다녀라, 막 이런 소리를 하면 조직원들이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리자병 걸려있는 상황에서는요, 어떤 또 부작용이 있냐면,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들어 처먹질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주변 동료분들, 저보다 먼저 관리자를 한 선배 관리자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안 줬겠어요?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정말 많은 피드백을 줬지만 그건 너니까 안 된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응? 내가 바라는 조직의 모습은 이런 조직이야. 이런 조직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희한하게. 본인이 꾸리고 싶은 조직의 뭔가 모습이 있잖아요. 그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눈과 귀가 다치는 시기가 있어요. 저도 당연히 경험했죠. 안 들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안 듣는데 내가 읽은 책이 눈에 들어올까요? 다 까먹어요. 근데 언제 성장을 하냐면요,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조직원들이 다 떠나가고 나서, 왜 안 됐지? 내가 왜 실패했지? 그러면서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러면서 그때 주변에서 해줬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아,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구나. 그리고 나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팀장 관리자의 마인드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을 읽으면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구나.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둘씩 깨달았고, 반성하고 깨닫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싼 강의를 듣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그렇게 해도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그 경지까지 가지 못한다고 봐요. 저는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깨닫고 발전할 수 있다. 뭐 대화 능력이라든가 뭐 동기부여하는 방법들, 갈등을 조율하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자, 보험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나 조직에서도 활용 가능한 역량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여러분들이 관리자를 하면서 실전을 경험하면서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되면요, 정말 많이 얘기해 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적게 겪었으면 좋겠다. 강도를 되게 약하게, 희미하게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관리자의 시행착오는 곧 조직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내가 나이가 어려서 관리자를 처음 해봐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함을 조직원들과 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직 운영을 미숙하게 하면은 조직원들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내가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에 조직원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버텨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언제 복귀를 한다고요? 조직이 붕괴하고 나서 내가 뭐 잘못했지? 이미 조직은 붕괴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매트라이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열흘 동안 받는 관리자 교육에서 진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지금 각자가 이제 막 전국에서 관리자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잖아요. 자, 제대로 된 조직이 운영이 되려면 지금 뽑아놓은 사람들이 다 나가야 제대로 된 조직으로 굴러간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관리자가 그냥 되지 않죠. 우리만 하더라도 리크루팅 인원과 개인 실적과 조직 실적을 맞춰야 관리자로 승급이 되잖아요. 그죠? 매트라이프도 마찬가지였어요. 커리어 패스를 MDRT, 3W, 연도 대상 3개 중에 2개 이상은 달성을 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리크루팅이 4명 이상이었어요. 그걸 달성한 사람들이 본사 면접을 통해서 이제 관리자가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다 맞춰서 관리자가 돼서 이제 교육을 듣는데 지금까지 뽑아놓은 사람들이 다 나가야 내 조직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소리죠.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래도 정말 마음을 쏟고 밤새도록 알려줘가지고 이 사람 잘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동안 그 사람들이 다 나가야 내 조직이 운영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영업사원 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봤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태, 업적, 뭐 태도, 언행, 이런 부분에서 내가 FA로 생활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나서 관리자가 된 다음에 태도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바뀌면은 이 기존 인원들은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원을 여기다 뽑아놔도 그 기존 인원들 때문에 조직의 문화가 형성이 안 돼서 이 조직이 깨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조직을 성장시키고 싶으면 지금까지 뽑아놨던 인원들을 빨리 내보내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화가 났거든요. 왜냐?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관리자를 꿈꾸는 분들한테 왜 자꾸 리크루팅이 아니라 실적, 근태, 언행, 복장,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강조하냐면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과거로 가서 인원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나는 개판을 쳤어. 사실 저도 근태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영업을 하다 보니까 지각이 잦았거든요. 그 당시에 지각비가 10,000원이었어요. 한 달에 거의 10만 원 또는 지각비를 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나중에 관리자가 되고 나서 일찍 출근을 했죠. 그 다음에 애들 보고 일찍 출근하라니까 뭐라고 해요, 애들이? 지는 영업사원 때 맨날 지각비 내던 놈이 이제 관리자 됐다고 일찍 나오라고 하는 거 개꼴 보기 싫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또 미리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 판이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기 위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리더십을 실전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도 관리자의 큰 장점이다. 또 진짜 사업가 마인드를 갖출 수가 있어요.
보험회사 관리자는 당연히 회사 소속이죠. 저도 회사 소속입니다. 근데 일반 직원처럼 일하지는 않아요. 조직을 만들고 인재 선발하고 성과문화 설계하고 진짜 내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지금 우리는 FA 분들은 각자 개인 사업자처럼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개인 사업자가 개인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1인 사업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관리자는요, 정말 직원을 고용한 회사의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관여해서 행동을 유발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내 급여를 만든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개인 사업자이지만 1인 사업장과는 굉장히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채용, 교육, 영업, 성과 관리, 조직 문화, 그 다음에 브랜딩까지도 다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매트라이프에서는 FSR이었다가 FM이 되는 이 과정을 잡체인지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직업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예 영업 사원에서 영업 관리자가 된다는 거는 그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 정도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자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 사실은 뭐 요거는 우리끼리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려면요,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버냐면 내가 쉬는 동안에도 돈이 벌리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죠? 영업사원도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키맨을 통해서 가능하게끔 구조를 짤 수는 있어요. 내가 키맨을 많이 육성해 놓으면은 내가 쉬는 동안에도 내 키맨들이 영업을 대신 해주면서 고객을 모집을 해주거든요. 그렇게도 가능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관리자가 되고 나면 조직원들이 활동을 하는 그 실적에 따라서 내 조직 관리 수당이 오버라이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가능해진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자가 되고 나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원수사 지점장님들이나 본사 직원분들일 거예요. 뭐 지금도 일을 하다 보면 원수사 지점장님들한테 뭔가 문의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일을 하면서 좀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 상황,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FA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지점장 혹은 본부장이 얘기하는 게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쪽에서.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FA가 뭔가 원수사 지점장님들이랑 소통을 했어요. 근데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 FA가 감정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 회사 상품을 안 팔 수 있어요. 그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점장이랑 소통을 하다가 그 사단이 났어요. 그럼 그 지점의 실적이 빠질 수가 있어요. 하물며 본부는요, 훨씬 더 커지겠죠, 손실이.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그렇게 잡혀요, 그분들한테도. 그래서 뭔가 현장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관리자는요, 당연히 좋은 인원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좋지 않은 인원을 걸러내는 게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해요. 뭐 옛 속담이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천물 다 흐린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성향을 갖고 있는 좋은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좋은 사람들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요, 성실함, 태도, 가치관,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이 사람의 개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다, 뭐 상담, 스킬,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관리자분들이 그 다음에 조직에서 교육이라든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어요. 매니지먼트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거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성실함, 태도,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요, 그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는 항목들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분들이 실제로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다시 본성이 드러나면서 무너지는 케이스를 본 게 수십 번도 넘어요, 제가. 그래서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이 사람 자체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저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문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자꾸 높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자로서의 성장, 뭐 보험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 스킬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크루팅, 뭐 활동 관리. 여기에서 이제 착각을 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내가 잘했으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과 남을 잘 가르치는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나는 잘했어요. 성과를 잘 내고 잘했어요. 근데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서툴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 기준에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관리자는요, 보통 10% 내외 정도가 관리자가 됩니다. 전체 인원에서. 50명이 있는 조직이다라고 하면요, 그 중에 5명 정도가 관리자를 해요, 보통. 그러면 90%는 관리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관리자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산하 조직원분들이 계시겠죠? 그 중에서, 그 산하 조직원분들 중에서 10%만 이제 관리자가 된다는 소리라고요. 10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각자가. 그 중에서 몇 명이 관리자가 돼요? 1명 내지 2명 정도가 관리자가 돼요. 다 관리자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관리자가 된 사람이에요. 내가 조직을 10명을 데리고 있을 때 1명, 2명 정도의 관리자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 만족스럽고요. 나머지 8, 90%가 답답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관리자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교육을 할 때도 그들의 시선으로 자꾸 바라봐야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관리는 하되 개개인별로 관리를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인맥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 또한 다 달라요. 누군가는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3,000만 원을 벌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500만 벌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500만 벌어도 충분하다는 사람한테 자꾸 3,000만 원 벌어야 되라고 강요를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튕겨나갈 확률이 높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라든가 뭐 성향, 그 다음 뭐 지인, 인맥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개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는 뭐 계약을 뭐 50에서 70만 해도 잘했어. 근데 누군가는 100만 원을 해도 야, 너 왜 이것밖에 안 하냐. 너 정도의 능력이면 100만 원은 너무 낮은 수준 아니야? 나는 너가 200, 300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왜 이것밖에 못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교육자로서 뭔가 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를 빨리 없애야 된다 라는 거랑, 관리를 할 때도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리할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실제로 나의 지식도 굉장히 두터워져요. 누군가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 모르거든요. 관리자도 절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모른다고 하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잠깐만 기다려봐 한다면 얼른 찾아본단 말이에요. 약관 같은 것도 빨리 뒤져보고 원수자 지점장님들한테 막 물어보고 해가지고 찾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를테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질문을 해요. 그럼 나는 계속 찾아서 알려주면서 지식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래 일한 관리자분들이 지식이 늘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뭔가 업무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다. 자, 성과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진짜 뭐 주간 챔피언, 월간 챔피언, 뭐 승급하고 뭐 이거 달성할 때 당연히 이제 관리자로서 뭔가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 뭔가 시책을 걸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지출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정말 뿌듯해요. 그래서 그리고 보험 영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패를 겪잖아요. 이게 다 교육 자료가 돼요. 저라고 보험 영업을 처음서부터 잘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못하는 쪽에 속했어요.
저업적자에 가까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쟤 바보야? 아니 맨날 밤새서 상담 준비하고 맨날 상담 연습하고 맨날 활동량도 많아 보이는데 쟤는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지? 쟤 바본가? 뭐가 나사가 하나 빠져있나? 부족함인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절이 없었으면요, 처음서부터 제가 그냥 압도적으로 잘했으면 오히려 저랑 같이 하는 인원들이 나중에 슬럼프를 겪거나 처음서부터 잘하지 못하는 인원들이 생겼을 때 그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서부터 잘한 게 아니고 처음에 엄청나게 못하는 쪽에 속해 있다가 차츰차츰 성장을 해서 잘된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슬럼프도 정말 크게 겪었었고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저와 함께하는 인원들이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게. 자,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는 줄 아세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돼요. 내가 죽어라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내 조직원이 죽어라 열심히 할 때 해줄 수 있는 말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MDRT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도 대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썸머 최고 구간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막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막 계약을 밀어넣고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렸던 그런 치열했던 경험이 없으면 나중에 나와 함께한 조직원이 그렇게 할 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왜? 안 해봤으니까. 영업을 잘한다고 해서 고민이 없을까요? 또 다른 고민이 있어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고. 근데 아무도 공감을 못 해주는 거야. 관리자도 공감을 못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멘탈이 금방 나갑니다. 결국에는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요, 관리자의 역량이 부족해서 튕겨져 나가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경험도 해보셔야 돼요. 정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나도 그 목표를 달성해 본 경험이 있지 않으면 같이 일하는 조직원들도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3W 50주를 했거든요, 제가. 저와 함께 일한 친구들 중에서 50주까지 한 친구는 많았어요. 근데 100주, 150주 한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노하우는 50주까지의 노하우만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이 친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시기에 무슨 어려움이 닥칠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있어요. 왜? 다 경험해봤거든. MDRT 해봤거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언제 멘탈이 나가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다 있다고요, 매뉴얼이. 그걸 알려주면 나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물론 시행착오는 겪겠지만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상을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 이상을 할 때 힘든 거를 내가 이제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롯이 그 친구들이 다 겪어야 돼요. 그 시행착오와 힘듦과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결국에. 청출어람은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최고 업적이 여러분들이 함께 할 조직원분들의 최고 업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재 달성한 커리어가 앞으로 함께 할 조직원분들의 최고 커리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저냥 업적을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그 거절, 슬럼프, 실패의 경험들이 앞으로 함께할 인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피드백이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는 좋은 사람을 찾고 그 사람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새로운 인생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를 관리자의 업무라고 봐요. 비전이 없는 직장인분들, 소득 확장을 원하는 사람, 성장 의지가 강한 사람, 이런 분들도 본인의 능력이 뛰어난 분들 혹은 목표 의식이 분명한 분들은요, 오히려 그냥 월급을 받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그 사람 인생에서 보면 계속 마이너스일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도 맨날 작업 열심히 해서
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작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냐, 바보 아니냐,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나는 군대에 있을 때는 설렁설렁 작업을 할 거지만 밖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서 돈 많이 벌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 선임들이. 저는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는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2년 2개월 군복무했는데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갈 거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열심히 했던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때 설렁설렁 인생을 살아가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요,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내 인생을 앞으로 좀 바꿔보고 싶어서 아무 보상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봤던 거예요. 사회복지사 할 때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저 때문에, 제가 너무 열심히 해서 저 때문에 그만두고 싶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급여가 많이 늘어나진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저는 사회복지사 때보다 업무 강도가 낮아졌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급여는 3배 이상 늘었어요. 그렇게 뭔가 인생에 기회가 생긴다고요. 우리 일이 사실은 장점을 바라보면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 사업이지만 투자금이 없죠. 초기 비용 거의 없죠. 시간과 뭔가 스케줄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짜서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고 리스크가 적은 일이에요. 근데 소득의 한계가 없어요. 영업사원분들 중에서도요, 돈 많이 버는 분들은 2, 3천만 원도 가져가요. 관리자가 아니어도요. 관리자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영업사원분들이 계세요. 그게 영업 조직의 매력 아닙니까? 영업사원들이 소득의 한계가 없다라는 게. 그런 뭔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게 관리자의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처음에 여러분들이 뽑는 1명, 2명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이 키우고 그게 조직의 문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크루팅을 하실 때 정말 에너지를 정말 많이 쏟고 정말 신중하게 잘 뽑으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여러분들이 왼팔, 오른팔, 왼팔이 되어주셔서 그 조직의 문화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뭔가 그렇게 운영이 잘 되게끔 하는 그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관리자와 영업사원분들 간의 소통에는 당연히 약간의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거리감을 어느 정도 메꿔주고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초기에 리크루팅을 했던 그 왼팔 오른팔 역할을 해주는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신중하게 잘 뽑으셔야 된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도 잘 될 거고 뭐 이렇게 이런 장점들이 많은 게 관리자의 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리자의 뭔가 좀 더 비전을 느끼고 장점을 바라보면서 좀 적극적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실전에 도움이 되고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